안녕하십니까.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순서는 첫 번째로 강사 소개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진로 및 취업,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사를 취득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과목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좀 하이라이트고요. 그 준비물, 에너지 관리 기사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강사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름이 김선태입니다. 그 다음에 물샘닷컴에서 제가 온라인 강의로 폐기물 처리 기사 필기 실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공무원 강의 폐기물 토양 지하수 소음 진동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로는 제가 직업학교에서 인천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수질 환경 기사, 그 다음에 대기 조금,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사, 그 다음에 환경 기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강사 소개를 마쳤고요. 두 번째로 진로 및 취업. 요게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니까 에너지 관리 기사를 따서, 아니면 에너지 관리 산업 기사를 따서, 아니면은 에너지 관리 기능사를 따서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지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보일러에 관련한 그 자격증이 에너지 관리 기사이기 때문에 보일러 생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일러를 생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유지 관리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일러 설비업체, 보일러 설비업체 취업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건데 사무용 빌딩,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호텔, 심지어 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 그래서 빌딩, 그 다음에 아파트, 자, 호텔, 자, 그 다음에 학교, 심지어 도서관까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사. 자, 왜냐하면 2021년 4월 18일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법에 대한 선임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 에너지 관리 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갈 수 있다. 자, 이 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 기기, 검사 대상 기기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선임을 의무화 해야 됩니다. 이제 요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2021년 4월 18일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당장은 2026년까지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대폭 증가돼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에너지 관리 기사를 이제 도전을 합니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사하고 거의 맞먹는 애가 공조 냉동. 열설비 있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그 보일러 있는 거, 그 다음에 에어컨. 그래서 그런 게 열설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쪽 설비 쪽에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회사, 생산 공장, 그래서 열설비가 있는 그런 공장들 필요합니다. 열설비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사, 공장, 사업장 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파트하고 지금 회사 얘기했는데요. 기계설비 유지관리법 선임 의무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세대수라고 얘기합니다. 세대수. 그 다음에 이 공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 면적 기준입니다. 세대수로 얘기하면은 뭐 200명이 살고 있냐,
500명이 살고 있냐, 아니면 1000명이 살고 있냐, 2000명이 살고 있냐, 그 아파트가 3000명 이상이냐, 요거 거기에 따른 이제 선행 기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작은 회사가 있고 큰 회사가 있고, 예. 그래서 열설비를 취급하는 각종 기관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데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다 있겠죠. 예. 그래서 많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형 보일러부터 해서 중대형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까지 그 보일러 검사하고 품질 관리 부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보일러를 검사하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부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타 등등등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게 이제 조그만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뭐 소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진로 및 취업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질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요겁니다. 요거. 기계설비 유지관리법이 선임이 의무화됐다. 요거. 그래서 대폭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 굉장히 많고 갈 수 있는 데도 되게 많다. 요거. 그래서 진로 및 취업은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사를 취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진로 및 취업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요 좋은 자격증을 저랑 같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과목 소개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있고요, 산업기사가 있고요, 기능사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사가 제일 상위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실기가 있는데 기사는 에너지관리기사는 실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실기에서 자급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1과목 연소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2과목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연력학이고요. 그 3과목이 계측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과목이 4과목이 열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과목이 열설비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인데요. 첫 번째 과목은 연소공학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과목 소개하면서 교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는데요. 그 큐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접수하셔야 되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아닌 거, 틀린 거, 요거 고르는 문제.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되고요. 시험 진행 방식은 CBT로 진행이 됩니다. CBT로 진행이 되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단, 꽈락이 있습니다. 꽈락이 몇 점이냐? 그래서 35점부터입니다. 요거. 그래서 과목당 꽈락인데요. 걔가 35점이니까 자, 20개 나오는데요. 연소공학이 20문항 출제되는데, 여기서, 7개 이상 맞춰야 됩니다. 요거. 7개 맞으면 떨어져요. 여기. 그래서 8개 이상 맞춰야 됩니다. 요게 꽈락이 되겠습니다. 꽈락주의. 자, 연소공학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연소공학은 뭐냐면, 대기환경 기사에 나오는 연소공학.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소각 쪽 똑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연소공학에서는 아무래도 보일러에서 열을 생산해가지고 열을 가동시켜야 되니까 그 연료를 넣어서 태워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연소공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소 이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연소 이론, 그 다음에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연소 계산. 이 연소 계산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책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책만 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수식이나 뭐 이런 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뭐 기초 뭐 물리나 수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강의를 보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소 계산을 저랑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자,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론 산소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나옵니다. 이론 공기량. 그 다음에 공기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소 가스량.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탄소가 뭔지, 그 다음에 수소가 뭔지, 그 다음에 산소가 뭔지, 그 다음에 황이 뭔지, 그 다음에 N이 뭔지, 화학에 대한 원자 개념이 있어야 되고 분자 개념이 있어야 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 요거 얘를 탄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것들이 탔을 때 그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고 공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오염물질들, 이게 연소가스량인데 연소가스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겁니다. 자세히. 그래서 화학에 대한 개념, 뭐 수학에 대한 개념, 정독하면서 이제 계산하면서 제가 자세히 알려주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에서는 이 과목 연소 계산이 좀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를 하면 보일러를 가동하면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대기로 바로 나가면 대기 오염이 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 방지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백필터 분진 제거하는 그런 것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삭스하고 낙스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삭스, 낙스, 그 다음에 분진, 먼지. 자, 이런 게 연소공학 다 얘기는 못하고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만 좀 했는데요. 여기서 20문항 나옵니다. 자, 출제 비중은 그 이론 문제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론도 나오고 계산 나올 수 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론은 뭐 이해도 해야 되지만 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요거. 그래서 계산이 좀 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지금 필기를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1과목 연소공학은 필기도 중요하지만 실기도 중요하다.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실기까지 편안히 갈 수 있다. 어차피 자격증을 필기시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차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2차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응시자격 서류 제출을 한 다음에 2년 동안 유효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실제 자기가 시험 볼 수 있는 횟수는 2년 동안 6번이 됩니다. 그래서 실기까지 마무리를 져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의 유효기간이 뭐 충분하지 않냐,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요. 필기시험 보고 한참 동안 공부를 안 하면 실기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기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자, 참고로 합격률을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관리기사 합격률은 필기 합격률이 30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자, 실기 합격률 같은 경우는 얘보다 살짝 떨어져요. 그러면 30에서 40% 합격하신 분들이 100% 다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50%도 안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얘보다 살짝 떨어집니다. 요거. 그래서 25에서 뭐 35% 정도까지 이 정도 나옵니다. 좀 많이 나오면 35%, 좀 적게 나오면은 25%, 더 적게 나오면 한 20%까지 나옵니다. 왜냐면은 실기가 더 어렵습니다. 필기보다 실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필기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실기할 때 고생을 안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기를 좀 많이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에서 기본기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연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 공기비, 연소 가스량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필기할 때부터 헷갈리면 실기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랑 자세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내가 수학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물리에 대한 개념 없어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비전공자고 비공학 계열이고 나는 지금 경제과를 나왔는데 이거 겁나가지고 못할 수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기초부터 해서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자, 1과목 연소공학 과목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이 연력학인데요.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2과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1과목은 요거고요. 2과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입니다. 20문항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너지 관리 기사에서 요거를 뛰어넘어야, 요 과목을 뛰어넘어야 연소공학도 좀 할 수 있고, 연소공학하고 뭐 연력하고는 뭐 완전 그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살짝 연관이 있는데, 이거 뭐 연력학 몰라도 연소공학 잘 할 수 있는데, 연력학을 뛰어넘어야 그 5과목인 요거 열설비 설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요 과목이 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는.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사를 하기 싫을 정도로 요거 좀 어려운 과목이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실기까지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수식이 좀 복잡한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저랑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법칙, 0법칙부터 해서 3법칙까지 있는데 0법칙, 그다음에 1법칙, 2법칙, 그다음에 3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0법칙부터 해가지고 3법칙까지가 있는데 1법칙하고 2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법칙은 완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만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신 분 있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1법칙 요게 좀 하이라이트다 많이. 그래서 이거는 완전 중요하다. 0법칙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근데 3법칙은 아예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자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상기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일반화학에서 나오는 이상기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들어갈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적변화다. 그 다음에 정합변화다. 그 다음에 단열변화다. 뭐 등원변화다. 뭐 폴리트로피 변화다. 한번 적어보면 정적변화다. 정합변화다.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등원변화다. 그 다음에 단열변화다. 열출입이 없는.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0법칙, 1법칙, 2법칙, 1법칙, 2법칙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상기체에 대해서 요거를 완벽히 숙지해야 여러분들이 실기까지 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 필기는 뭐 20문제 나오지만 실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연력학에서는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수식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분을 좀 해야 되는 조금 머리 아픈 내용이 좀 요구가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필요하면은 서브노트도 만들어서 강의 파일에 올릴 겁니다. 요거. 그래서 올릴 예정이니까 이것도 유도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나온 그 서머리한 내용을 제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끝나면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열기관 배울 거고,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보는 방법. 그래서 뭐 오토 사이클, 뭐 디젤 사이클, 뭐 사바타 사이클, 뭐 기타 등등등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클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가 안 되면 사이클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냉동 사이클도 할 겁니다. 열 같은 경우에는 난방 쪽이고요. 그 다음에 냉동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열 설비죠. 그래서 이상기체하고 요게 열기관이 좀 하이라이트가 된다. 연력학에서는. 자, 이 과목 연력학 요 정도로 좀 마치고요. 뭐 기타 있는데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과목으로 갈게요. 3과목. 자,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측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강의를 지금 듣는 순서가 그 1과목이 연소공학이고 2과목이 연력학인데 연력학 먼저 듣고 연소공학 들어도 되고요. 연소공학 듣고 연력학 들어도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연력학을 꼭 들어야 여기 연소공학 다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연소공학 먼저 하고 연력학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 연력학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면은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소공학을 먼저 좀 재미를 느끼고 연력학을 들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자, 3과목 보도록 할게요. 계측 방법인데요. 계측 방법은 온도계하고 압력계하고 유량계가 대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이런 것들을 계측 기기라고 얘기합니다. 기기. 뭐 기기들을 다루는 거고 마찬가지로 20문항 출제되고요. 요 과목은 연소공학하고 연력학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식이 나오고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온도계, 그 다음에 압력계, 대표가 유량계,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도계가 접촉식 온도계가 있고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고 요게 그 다음에 압력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걔네들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유량을 재야 되는데 유량계 뭐 쓰는지 이런 거 그래서 단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단순 암기할 때 여러분들 교재를 혼자 보면서 뭐 말을 만들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찍어가지고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서 꽈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만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패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측 방법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에서는 20문항 나오는데 2차 실기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실기에서는 1과목 연소공학하고 2과목 연력학하고 그 다음에 5과목 열설비 설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열설비 재료 5과목이니까 열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보일러를 설계했어요. 그 온도가 막 1000도, 600도, 막 경우에 따라 1000도 넘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온이기 때문에 그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화재, 단열재, 보온재 이런 내용을 배울 겁니다. 열에 견딜 수 있는. 지금 전는 내용들이 핵심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내화재는 뭐고, 그 다음에 단열재는 뭐고, 보온재는 뭔지, 왜 보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4과목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열설비 재료라는 게 요런 등등등 이런 게 10문항 출제됩니다. 다 해서 20문항 출제되는데 얘가 딱 10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규. 관계 법규가 에너지 관계 법규인데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기타 법도 있는데요. 거의 얘입니다. 여기서 10문제 나옵니다. 법규는 좀 지루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3단으로 정리 안 하고 그냥 110제로 해가지고 그냥 문제 보고 답 정리하고 문제 보고 답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4과목이 그 열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인데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4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법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두 과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두 과목. 예, 열설비 제로 따로, 그 다음에 관계법규도 따로. 예. 그래서 암기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서 꽈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법규 싫어하시는 분들. 그래서 꽈락 주의 과목이 또 4과목이 되겠습니다. 3과목도 암기 과목이고요. 4과목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자, 실기에서는 그 열설비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화제, 단열재, 보온재 여기에 관련한 뭐 계산 문제 조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SK 몇 번, 몇 도에 견디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계측 방법도 뭐 아주 실기에서 아주 안 나온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조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설비 제로 좀 나올 수 있고, 관계법규는 확실히 안 나와요, 거의. 예. 근데 법규도 간혹 냅니다. 실기에서. 그래서 4과목은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5과목 보도록 할 건데요. 5과목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보일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5과목이 되겠습니다. 5과목 열설비 설계가 되겠습니다. 설계라는 거 말 자체가 좀 거창하죠. 그래서 보일러를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는 장이 5과목 열설비 설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문항 출제됩니다. 사지선다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일러를 이제 보일러 종류를 좀 이제 전문적으로 좀 배우는 장이 열설비 설계인데요. 자, 수관식 보일러하고 노통 보일러하고 수관식 보일러.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눠서 노통 보일러하고 수관식 보일러. 요거에. 그래서 얘네들의 종류하고 특징들 다루는 게 열설비 설계고요.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진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관하고 뭐 파이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용접 이런 거. 그다음 여기에 각종 공식도 나올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밸브, 그 다음에 용접. 네. 그래서 그 보일러를 만드는 이런 게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공식하고 수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겠죠. 각종 공식들이 나올 거고, 수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과목 그 연설비 설계 지금 필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실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1과목, 2과목, 5과목 여기 얘가 잘 적어놨는데 실기에서 출제비율이 높다. 그래서 실기까지 편하게 가려면 필기할 때부터 연소공학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 연력학에 대한 개념 잡아야 되고 열설비 설계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실기까지 편하게 갈 수 있다. 자, 계속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열 전달을 얘기합니다. 열 전달.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건데요. 첫 번째, 고체에서 전달되는 전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액체에서 대류. 그 다음에 그 태양이 이렇게 우리 지구에게 도착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실제적으로 딱 띄워가지고 같이 자세히 다 읽으면서 이 용어는 뭐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은 뭐고 하면서 그 연습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용어를 어떻게 정해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할 겁니다. 이거 한 문제도 빼놓지 말고. 그래서 열 전달 여기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기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도 계산인데요. 대수평균 온도차를 해가지고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열교환기. 그래서 열교환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교환. 열교환기가 들어가는 게 여기가 대수평균 온도차라고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대수평균 온도차. 이건 거의 100% 나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델타 T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렇게 쓸 정도로 거의 출제 비중 100%입니다. 필기에서도 잘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끝내주게 잘 나오는 게 대수평균 온도차 델타 TM.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열설비 설계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판세해 놓은 이런 내용들 거의 이제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엑기스만 지금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저랑 같이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부터 해가지고 2과목, 1과목 연소공학, 2과목 연력학, 3과목 계측방법, 4과목 열설비 재료 및 관계 법규, 그 다음에 5과목 열설비 설계 이렇게 과목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과목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일단 그 10년치의 최근 10년치의 기출 문제를 다 분석했어요. 분석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 연습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순서가 이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요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과목부터 해가지고 5과목까지 다 배웠으면 이제 기출 문제를 실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 중구난방으로 있는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그렇게 해놨다. 한번 적어보면 이론을 먼저 실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각자 이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연습 문제. 이 연습 문제는 몇 년치 기출을 분석했다. 최근 10년치를 분석해서 막 20년, 3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 배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막 나왔던 문제가 최근에 안 나올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향을 분석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은 이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왜냐면 문제에서 친숙해져야 실제 시험에서 그걸 딱딱딱 골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교재 구성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저자 직강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이론 내용을 봐서 혼자 봐서 책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밑에 해설이 있는데 해설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만 사가지고 이제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강의를 보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보고 연습 문제 이렇게. 그래서 교재 구성이나 강의 특징이 그렇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은연중으로 이론이 싹 들어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이해가 안 되고 연습 문제 풀 때 잘 안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풀고 다시 이론 보고 다시 연습 문제 푸시면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은 어느새 풀게 돼 있습니다. 자, 교재 구성하고요. 강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복습만 하시면 돼요. 자, 복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연습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론 내용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도 연습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풀면서 이론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거를 보시면은 그 이론 내용도 이해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 문제. 결국에는 연습 문제 이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딱딱딱 찝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습 3시간 한다. 그러면 복습 1시간 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할 필요 없고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세 번째로 과목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1과목부터 해가지고 5과목까지 어떤 걸 배우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에서 뭐가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다음에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 기준. 그래서 CBT 시험이고요. 사지선다형이다. 객관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60점이다. 필기도 60점이고요. 실기도 60점입니다. 근데 단 꽈락을 주의해라. 꽈락은 몇 점이다? 35점이다. 35점 개수로 얘기하면 각 과목이 20개씩 나오는데 7개다.
그래서 최소 8개 이상을 맞춰야 된다. 8개 이상을 맞추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필기가 합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과목 소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다 끝났고요. 준비물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준비물입니다. 자, 준비물은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리 기사 자격증 시험 볼 때 거기 계산기가 그 컴퓨터로 시험 보는데요. 거기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그거 사용 못 합니다. 거의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학용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학용 계산기 필요하다. 시험장에서 계산기가 있다. 있는데 그거 불편합니다. 이거. 그래서 고학용 계산기를 하나 구매해서 이제 복잡한 계산할 때 활용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 고학용 계산기 대세가 그 샤프하고 카시오인데요. 제가 카시오 관계자는 아닌데 카시오를 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사용하기 때문에 카시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시오가 570짜리 570ES 플러스 요거를 구매하든가 570EX를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자, 570ES 플러스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EX하고. 근데 이거 초보자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사용하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근데 CPU 두뇌 성능은 얘가 더 좋습니다. 요거. 그래서 얘가 고성능이다. 얘보다는 고성능이라는 거죠. 얘보다 훨씬 고성능인 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계산기 살 때 저는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구매해서 오시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요거, 그 다음에 좀 성능이 좋은 거, 좀 솔북에서 할 때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북 기능이 있어요. 솔북. 그래서 솔브 기능 할 때 복잡한 어떤 수식이 있을 때 그 X를 찾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570ES 플러스는 계산기가 깜빡 꺼져요. 화면이 없어졌다가 한 3초에서 많이 걸리면 한 5초 있다 튀어나옵니다. 결과값이. 근데 얘는 빨리 나와요. 한 1, 2초에도 그만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요걸로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고학용 계산을 처음 사용한다. 그러면은 570ES를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학용 계산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공자, 비공학 계열, 특히 나 비공학이다. 그 다음에 나 비전공자다. 자, 에너지가 기계 쪽인데요. 기계하고 물리 쪽인데요. 그쪽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연소공학하고 특히 연력학이 당최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찍은 물샘닷컴의 환경공학 기초 입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에너지 관리 기사를 책을 보시든가 강의를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공자 비공학 계열이신 분들은 수학, 물리, 화학에 대한 개념을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를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이걸 하려면 벅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 입문 강의를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학용 계산기 이거 두드리는 방법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 그런 강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수학, 물리, 기초적인 수학,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이 아닙니다. 이거 자격증 할 때 고차원적인 수학이 아니고 그냥 기본 수학,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이걸 같이 해줘야 에너지 관리 기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강하고 이걸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학용 계산기. 고학용 계산기 다루는 방법, 두드리는 방법, 사용법.
요게 요 강의에 다 있습니다. 이게 솔브 기능이 뭔지, 그 다음에 엔스 기능이 뭔지,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완전 복잡한 수식이 있을 때 아주 빠르게 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기초 입문 강의니까, 예, 그거를 보고 와도 되고요. 아, 나 자신 있다. 예, 그러면은 에너지 관리 기사 바로 연소공학이나 연력학부터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포기하지 마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중간에 나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공부하다가 강의를 결제를 하고 막 보는데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시는 분 많은데 끝까지 완주하셔라. 그래서 한 번 보고 한 번 볼 때는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두 번 보면은 훨씬 더 친숙하고 세 번 보면은 별거 아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열정을 좀 가지셔라.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었던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은 여러분들 필기는 물론이고 실기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이런데. 자, 요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이라고 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고학년 계산기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험장에서 주어진 계산기 갖다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초 입문을 들으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하지 마라. 중간에 강의 결제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사 소개하고 진로 취업, 그 다음에 과목 소개, 그 다음에 준비물 했는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요거. 그래서 마지막 요약할 건데요. 자, 에너지 관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워서 생소해서 포기하시고 시도조차도 못 하시는 분 많은데요. 해당하는 과목이 있는데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신 없으신 분들 겁먹어서 도전 못 하시는 분 많은데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진로 및 취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 먹은 마음대로 이제 김선태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 다 띄워서 용어 설명,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다 제가 풀고 있습니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 부분하고 연습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다시 이론을 볼 거 아니에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물센닷컴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그렇다. 그러면은 물센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올리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용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바로 연락하시면 카카오톡이나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답변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